이게 자기가 멘탈이 핸들이 되질 않으면 삶이 괴롭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게 좀 강연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전 너무 좋다고. 그러면 우선은 제가 좀 멘탈이 강해야잖아요. 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멘탈이 강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이런 최면요법 이게 정말로 딱 맞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저는 미국 아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의 이민 이야기, 그리고 BTS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리조나는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낮에는 30도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사막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30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느껴져요. 말은 이제 30도, 31도 하지만 낮에 태양빛이 딱 쬐기 시작하면 거의 느낌은 한 35도, 40도 가까이 이런 뜨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워요. 그래서 낮에 이제 벌써 물놀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시작은 진작에 옛날부터 됐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도 저도 백신을 맞으려고 보니까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예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약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예약을 하면 이번 주 안에 다음 주 안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든요. 아직도 콧물이 조금 찔찔 흐리고 저번에 그 감기 걸렸던 게 몸살 났던 게 아직 완벽하게 낫질 않아가지고 완벽하게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때 접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의 이제 접종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맞은 팔이 막 감각이 없대요. 막 멍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친구도 좀 봤어요. 그리고 몸이 깔아진대요. 자꾸.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서, 요런 조금 부작용이라고 하긴 그렇고 증상들이 있구나. 그래서 혹시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파이자 이제 주사 맞은 친구들의 주변 상황을 보니까 파이자가 좀 나은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맞은 친구들은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맞을 생각이에요. 맞고 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멘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미국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과거에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우울증이 좀 있었어가지고 최면 치료를 좀 받았었다. 상담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좀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쌓여있어가지고 그 최면요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하고 나니까 정말로 귀신같이 내가 소화도 잘 안되고 좀 위장질환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최면요법 치료를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또 우울증이 심해진 거냐, 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도요. 작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이게 상황을 이제 몰아치듯이 막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같은 데에도 많이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얼만큼 자기 멘탈을 핸들할 수 있느냐, 그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최면요법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살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도시에서 살면서 사람들도 많이 겪어야 할 거고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나이가 40대긴 하지만 앞으로 또 창창하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또 먼 일을 내가 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게 내 노력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정말 멘탈이 많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고 멘탈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그렇다 보면 내가 성공의 길을 달려가더라도 사람이 뭐든지 악이든 악으로 깡으로 뭐든지 할 수는 있어요. 막 죽으라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것은 자기가 핸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내가 좀 쉬어야지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러면 병이 나요.
이렇게 큰 병이 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다 읽어놓고 그냥 이게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멘탈이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버티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비즈니스 일을 하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리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나 하다못해 제 와이프하고도 삶, 내 가족들하고도 삶, 친구들과의 삶, 우리 고객들, 또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게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뜻대로 핸들이 되질 않아요. 그럼 그게 다 나한테 스트레스로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스트레스를 감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명상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멀리 좀 등산을 한다거나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신 분들이 많고 그렇게 찾아서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런 스트레스를 술, 담배로 푸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면 이제 그런 게 그냥 쌓아두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그렇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일 열심히 하신다. 저분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게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이제 읽어놓고 어느 정도 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파탄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로 모든 걸 다 잃을 정도로 건강을 잃거나 그렇게 이렇게 망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느꼈던 게 이것은 이 멘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옛날에 그냥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야 정신력으로 버티면 돼. 그냥 깡으로 버티면 돼. 그냥 무조건 그냥 버텨. 그냥 해. 근데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이 40 좀 넘게 이제 저보다도 제 구독님들 혹시 시청자분들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은 저 사람은 뭔 소리라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성공이라는 길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내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과 이게 겪어가면서 갖는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멘탈이 핸들이 되질 않으면 삶이 괴롭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좀 멘탈이 과거에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나는 그걸 핸들을 하지 못할까? 근데 제가 그 어렸을 적에 최면요법을 했을 때 어렸을 적 시절로 돌아갔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약간 좀 엄격하셨기 때문에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정서적으로 약간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anxiety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서불안 이런 거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남들과 이렇게 접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보다 그 스트레스가 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어렸을 때 만약에 그런 게 없으신 분들 어렸을 때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셨고 너무나도 이제 부모님이 잘 돌봐주셨거나 자기가 또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 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나한테 딱 다가왔을 때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근데 세상에 많은 분들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뽑았어요. 그럼 뭐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를 가지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부처님을 믿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선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이제 살아가다 보면 머릿속에 뭔가 쌓인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고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저런 얘기를 했지, 내가 또 왜 이렇게 행동을 했지, 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조금 더 잘해줄 걸, 혼내지 말 걸, 막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게 불교가 됐든 무슨 종교가 됐든 가서 한 번쯤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 뇌를 갖다가 리셋을 한다는 거단 말이에요. 리셋.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뇌가 리셋이 돼야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뇌가
리셋이 되질 않으면 우리가 잠을 안 자는 거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정말로 필요했을 때 잠을 푹 자야 우리가 다시 재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도 리셋을 해줘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리셋이 안 되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그게 나중에 병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리셋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최면요법을 하나 선택을 했던 게 방법도 많아요. 뭐 제가 운동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등산이나 하이킹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종교 그런 거로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강한 좀 멘탈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돼서 제가 미래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남들 앞에서 강연도 좀 하고 싶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삶의 노하우도 같이 나눠가면서 그리고 또 젊은 분들한테 같이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제가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이렇게 좀 강연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전 너무 좋다고. 그러면 우선은 제가 좀 멘탈이 강해야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좀 멘탈이 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멘탈이 강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이런 최면요법 이게 정말로 딱 맞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암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 최면요법을 통해서 나를 자꾸 암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꾸 잘할 수 있다.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내려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최면요법 하시는 분께서 우리 카운셀링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저를 이제 암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최면요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멘탈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제가 미국에 10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제 뭐 100일, 200일 되고 이제 와이프는 학교를 다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우선 언어가 안 되니까 뭐 돈이 되는 직업을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뭐 스시 가게에서 이제 쿡 비슷하게 막 이렇게 바닥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하면서 참 서럽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거기 일하는 뭐 스시 셰프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무시도 많이 당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놀림도 많이 당하고 또 일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일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일본말로 하면서 자기들이 쟤네가 내 욕을 하는 건지 저만 이제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좀 상처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때려쳐야 하나 여기서 힘든데 그만해야 하나 막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내가 왜 여기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이런 무시를 당하나 막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그 당시에는 딱 하나 했었어요. 딱 두 개 했었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절대 우리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다면 내가 군생활도 버텼는데 그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군생활을 2000년 군번인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군생활하면서 좀 구타가 있었어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막 우리 갈굼이라고 하죠. 갈굼도 많이 당하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군생활을 2년 동안 버텼는데 정말로 최악이잖아요. 자기를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맨날 막 나는 너가 싫다고 하면서 막 걔 쌍욕을 하는 사람하고 매일 밤마다 자고 먹고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보면서 같이 자고 먹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옥 같은 생활을 군생활하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버티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있고 우리 애기 있잖냐 이제 그런 걸로 버텼습니다. 그게 나는 이게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멘탈만 갖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게 쌓이는 게 있었지만 과거에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기 때문에 그냥 버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나중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정말로 나중에 성공하려면 이 멘탈의 소중함이 있구나. 멘탈이 정말 강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나이가 40 좀 먹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몸을 깡으로 그냥 버티다 보면, 그건 나중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한테 힘든 시련이 와도 그 시련과 힘든 것을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그런 멘탈. 그래서 그런 강한 멘탈을 가지게 되면 그 주변에 힘들어하는 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그것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얘기를 좀 들어주고 조금 그 힘든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유내강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아무리 몸이 좋고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도 안으로는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가 많고 우리가 내면이 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최면요법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사람으로 내면이 좀 더 강해서 많은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 그냥 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공감이 가시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일 있으셔도 많이 힘든 일 있으시면 조금 밖에라도 한 바퀴 좀 걸어 다니시고 산이라도 한번 가서 조금 자연을 보면서 조금 뇌를 리셋하시고 종교를 가지신 분이라면 좀 교회든 뭐 불교든 뭐든 어디든 가서 조금 더 기도도 하시고 가족들 위한 염원도 하셔서 조금 건강한 우리가 마인드가 건강해야 또 몸도 건강하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아빠 제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